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저널 시민포럼 9번째 시민들의 정책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연 많은 사연댐 대곡천은 흐르고 싶다를 주제로 하여 대곡천 방구대 안각학원 유네스코 등재 시민모임 상임대표이신 김종열 선생님과 문화예술관광진흥연구소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신 이기우 대표를 모시고 오늘 정책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병길입니다. 울산민회총 감사로서 향토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연댐에서 대곡천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사연댐에 대한 또는 대곡천의 흐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산물이 축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대곡천에 대한 또는 사연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오늘 먼저 이 모임에 참석하신 이기우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사연댐에 들어와서 사연댐의 육중앙 제방과 그 옆에 있는 여수로의 댐마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이 안각화군을 수장시킨 또 이 장소가 세계 유네스코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열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각학원의 유네스코 등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더 망설일 수도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이상 환경부, 문화재청,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와 시민은 방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토론회가 앞으로 이 안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에 큰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은 사연댐의 여수로 댐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천이 흐르는 마지막 끝자락인데 지금 이 대곡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기우 선생님에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구대 안각화는 선사인들의 타임캡슐임에서 또 문화, 역사,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보물창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면에서 유네스코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류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의 원천이다.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 안면에 최다 안각화를 지닌 인류 최초의 생태 동물 도감이다. 인간의 지능 지수 능력을 드러낸 첨단 고래잡이 보고서다. 방구대 안각화는 감입 공유 지형 속에 보존될 수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안각화의 타임캡슐 면에서 남겨야 할 지적, 사건, 위기의식, 종족 보존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포착경 획득 고래를 숭배하던 시절에서 줄이 있는 작살과 줄이 없는 작살과 부위를 개발했다는 것. 또한 고부가 산업의 선박 건조 역사의 원천 기록물이라는 것. 북방고래와 남방고래의 거점으로서 집대성된 고래의 해유, 해면 기록이라는 것. 선사인들의 용기, 젊은이들의 체력, 정신력, 일체감, 교육, 희생자 추모와 풍요를 기원하는 제2장소라는 것. 그리고 낮아진 해수면으로 인해서 고래몰이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결국 육지동물로 대체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였다는 걸 그런 측면에서 이 방구대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구대 안각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을 때는 전부 다 고래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고래 문화에서 육상 문화로 이렇게 또 이동하는 하나의 역사적 흔적이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정리 각석도 역시 대곡천 맨 위에 쪽에 있는데, 천정리 각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리 각석은 우리가 이 감익 공유 지형에 아름다운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룡 시대부터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그 청동기 시대의 기암 문양으로 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 타임캡슐입니다. 근데 이곳에 신라의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 그리고 진흥왕자가 왔었고, 훗날 또 그 범민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무대왕이 다녀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랑들의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고, 또 이곳에서 고려말 포원 정몽주, 조선시대의 겸재 정성까지 아우르는 시인 묵객들의 이 찬란한 구궁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한 장소에 오면 인류 시대가 이게 집대성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규호 선생님 말씀에 하면 이 대곡천에 흐르고 있는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성격으로 지금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류 이전에 있었던 역사 흔적인 공룡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시대에서도 역사 이전의 여물인 안각화와 각석의 문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 이후에 있어서 신라 화랑들의 기록과 또한 원효대사의 기록, 나아가서는 포원정몽주,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집청정과 그와 관계된 반개구공 문화가 이 대곡천에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이전의 역사와 인간 이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대곡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곡천이 이제까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연의 가장 중심인 바로 울산 시민들의 식수와 관계된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맑은 물에 대한 개념과 재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댐 물만 맑은 물이냐? 저는 각 가정의 수도 꼭대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저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각화 보존의 걸림돌이 되어온 물 문제, 이 문제는 정치적, 행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해결 방안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던 자체 시수 다변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물을 해결하면 사인댐을 철거하고 대곡천 일대를 댐을 막기 전으로 되돌리고 이 일대를 세계적인 인류 선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미래 울산의 먹거리로 탈바꿈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연댐에 사연이 많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 사연댐의 물 수위 문제로 인해서 방구대 안각화가 잠기고 있다고 하는 슬픈 사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연댐의 물 수위를 조절함으로 해서 울산 시민의 숙수가 좀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연댐은 해발 48m를 지금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위 조절로 인해서 울산 시민들의 식수 문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일련의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이기우 우리 패널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또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관리 체계와 계획의 구비와 충실도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울산 시민이 대곡천 안각화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또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인댐의 제방이든 여수로 중 하나는
역사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저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인댐을 중심으로 대곡천 일대 매장문화재 발굴과 방구대 angak화를 구해내겠다는 울산시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방구대 이 사연댐에 갇혀 있는 물은 가장 높을 경우가 60m이고 현재는 45m 이하는 쓸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8m를 유지할 경우에는 약 3m 정도의 물만 사용 가능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5m 이하의 고인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울산 시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연댐 문제에 대해서 준수를 하자 또는 또 다른 홍수와 관계돼서는 수문을 따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잠시 이기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댐에 45m 이하로 되면 우선 여기 이 인근 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결국 그 오염수로 변하게 되고 이 탁도 또한 흐려져서 이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자원의 그 담수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물을 더 끌어와야 되는 현실이고 그게 2014년부터 그러한 현실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사연댐과 대곡댐의 그 수자원만으로는 실상은 이 식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연댐과 공업탑은 식수로 대다수 씁니다만은 이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 그 인근하고 있는 밀양댐과 우문댐에 우리 울산의 맑은 수자원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상류에 저희는 그 지수칼로를 묻어서 대곡댐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대곡댐에서 다시 이 양질의 맑은 물을 울산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지자체 간의 어떤 그 협상이 잘 돼서 그러한 물들을 유입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광역 울산이라는 그 자존감, 식수난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상류의 지수칼로를 묻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기호 선생님의 말씀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대곡댐에 흐르고 있는 사연댐에서 지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의 밀양이나 청도에서 그물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사연댐을 준수를 하게 되면 물이 한 33만 2천 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답니다. 이 말은 울산 시민이 하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이 40만 톤이라고 했을 때 대곡천에 있는 이 준수를 하게 되면 약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연댐의 준설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연댐으로 인해서 안각화가 홍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홍수와 관계없이 비, 바람 등과 같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안각화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기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두 점이 태풍 차바와 콩레이처럼 올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물에 잠기는 방구대 안각화뿐만 아니라 비와 수분에 의해 풍화가 진행되는 천전리 각석 또한 그러합니다. 천전리 각석은 우수, 비와 물에 젖은 고문 불감증에 있습니다. 폭우에 노출된 천전리 각석은 본래 하나였던 바위 군락이 안반 상층부의 나무와 그 뿌리에 의해서 균열되고 또 여러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진입로와 계단을 조성할 당시에 중장비의 진동으로
이 암각화의 균열에 영향을 끼쳤고 또 금속문이 새겨진 파편들이 계단석으로 활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전리와 방리, 방락 그리고 공동화의 고별식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구대 암각화의 전리 현상에 의해서 이게 더 벌어지고 또 방락 현상이 되어서 이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하단부에 보면 공동 현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연댐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수천 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지금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래 물속에 잠기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좀 더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어느 날 되면 불현듯 이 방락 현상에 의해서 공동화는 더 많이 될 것이라는 게 그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지리학회지가 지난 2010년에 방구대 암각화의 주기적인 침수와 구성 암석의 풍화 특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연댐의 수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침수되는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의 풍화 정도의 차이는 현저하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전리가 풍화 작용을 받아서 간격이 확장되고 암각한 면은 곳에 따라서 부셔져서 방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암각화의 암석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 작용의 발생에 대해서 이 침식되는 상태 그리고 함수율에 대해서도 이 논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암석의 흡수율은 비수장 암석과 수장 암석의 차이를 봤을 때 당연히 수장 암석은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구대 암각화에서 수집한 암석의 흡수율도 상대적으로 신선한 암석에 비해서 풍화작용 받은 암석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암석의 흡수율 또한 이 암석 내의 공급, 전리의 발달이 탁월해서 수분의 침투가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암석의 강도는 약해지고 부서지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방구대 암각화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선사인들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놀랄 정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 암각화가 있는 그림 부분과 그 위에 보면 암석이 돌출대가 있습니다. 마치 집의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가 오면 물에 젖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댐으로 인해서 홍수나 태풍 등이 오게 되면 암각화는 물에 지금 잠기기 때문에 엄청난 훼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2004년도 암각화의 풍화 손상도에 대한 독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흙이 되기 직전의 암석의 한계치가 5.0이라고 한다면 현재 암각화가 그려진 부분은 약 4.5 그리고 물과 접촉된 부분은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암각화가 물에 잠기고 물과 많이 접촉이 된다면 암각화 부분이 조금 있다가 흙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암각화 주변에 퇴적물도 또한 빨리 제거해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암각화가 홍수 등과 같은 무례한 자맥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천정리 각석 같은 경우는 빗물에 대해서 우수 고문이 당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구대 암각화와 천정리 각석 일대의 즉 대곡천 일대의 암각화 문화를 갖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사연댐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 김종렬 선생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에는 저는 국격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울산 시민은 앞으로 우리 대곡천 암각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훼손 원인이었던
저는 사인댐을 늘 이렇게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댐을 또는 지하댐을 조성하는 문제, 또 빗물의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른 외부에서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을 저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절수운동입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 10%만 절약해도 또 누수율만 줄여도 저는 물 문제 해결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절수운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지면 저는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대기업체나 대단위 공동주택의 그 절수 성과에 대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노후 배관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경로시설을 이렇게 확충해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도 알리고 또 절수를 통해서 이 지금 수장을 반복하면서 훼손에 흐드고 있는 우리 방고대 안각화 국보를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유네스코 등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곡천 일대에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울산 시민의 어떤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수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어떤 다각도로 주민들이 협조를 해갖고 좀 물 사용 전략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재에 대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그 가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각화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하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안각화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각화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광객들도 좀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들어올 때 사인댐 입구 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치이고 또 이게 보호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대곡댐에 가시면 좀 더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선 폐쇄된 사인댐의 출입구를 개방하고 범소와 방구대를 잇는 소통의 사연호 둘레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시 비경 같은 둘레길의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방구대에서 대곡천 암각화 방면에 시분 구간을 설정해서 이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천전리와 방구대 구간의 길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암각화 앞에서 볼 수 있게 하되 하루 입장객을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입장객을 모객을 합니다. 그래서 앞면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대에 예약제를 하고 그 위에 이외의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전망대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의 그 공간보다는 조금 뒤쪽에 2층의 전망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망원경과 가상현실에 VR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앞쪽에 나무를 식재해서 마치 이런 공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부대와 그 습지 다리 인근에 있는 사진관이라든지 음식점, 판매점들은 소거해서 재자연화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암각화 박물관은 유네스코 기념관을 겸해서 범석 관문에 재건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의 암각화 박물관은 암각화 군의 체험존 역할을 해서 이곳에서 방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색에 대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또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안곽화 앞면에 가게 될 경우 이 유료 입장객을 이렇게 해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외 관광객들이 온다면 역시 안곽화 앞면까지는 갈 때는 유료화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유네스코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정말 인류학적의 이런 그 유산의 가치를 지닌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트램에 대한 그 구상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에 못지않게 유네스코 시티 투어 버스가 노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곽화 군을 드나드는 그러면서 범석 관문인 여기 사인댐과 선바위 태화강에 있는 대숙공원 그리고 대양암까지 이게 한 노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시티 투어 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울산 시민과 또 이 울산시가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요. 공룡 발자국 화석은 대단한 군락입니다. 방구대 안곽화의 바로 밑에 이렇게 6m 밑으로 한번 파보니까 80여 점의 이 공룡 발자국 화석군이 발견됐는데 이런 예를 본다면 결국은 그 천절리 각석이 있는 그 곳부터 이곳 그 사인댐의 대곡 고경골까지 이 안반층에 걸쳐서 이 공룡 발자국 화석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다 발굴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 유네스코 등재와는 별개로 우리 유네스코 등재는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쪽으로 선택과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공룡 발자국은 향후에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공룡에 관한 그런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대곡천 일원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집도성한다면 울산 대곡천을 비롯해서 한국의 공룡 화석군이 한꺼번에 유네스코 등재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안각화를 비롯한 대곡천 일대가 많은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될 경우에 또한 유네스코 문화 등재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대곡 하천의 물은 흘러야 하고 안각화는 보존되어야 하며 물은 또 사람의 생활과 산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기호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따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유산을 보존하고 또 유네스코 등재하고 세계인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인댐의 여수로를 허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수로가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수문을 만들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물을 또 가둬야 됩니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수로 자체를 낮추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춰진 상태에서 물이 아무리 차도 결국은 암각화는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낮춰진 그 하부에 수문이나 또 치수공이 있는 치수탑을 재건립한다면 그런 부분이 그 상호 보완 작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 여수로에 이 그 치수탑이 있습니다. 저 치수탑은 내진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진에 취약한 걸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랑 치수탑은 이제 어떤 공업의 원천으로서 어떤 상징물로 안각화를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울산 시민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것은 이렇게 상징물로 놓아두더라도 별도의 치수탑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댐 하부의 이 준서를 통해서 이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이 발굴을 하고, 특히 이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범서 관문이 유네스코 관문이 생기고, 유네스코 관문에 대한 유네스코 기념관을 개만 그런 그 유네스코 전시관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여기는 지금의 어떤 그런 사연호가 아닌 소규모 댐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넉넉한 그러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둘레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사연댐에 갇혀가 있는 대곡댐의 물이 대곡천의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각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게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부에 수문을 만들고 또한 준수를 하는 등의 여타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대곡천 일대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관공서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운동가를 대표해서 김종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 울산의 각 시민단체가 모여서 대곡천 안각화군의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 시민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울산시청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달 17일 날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6월 7일부터 현재 오늘은 이제 5차까지 끝났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가두 서명 홍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500명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홍보와 서명 운동을 그렇게 겸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는 상당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구대 안각화 이 단면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늘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은 점에서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방구대 안각화를 포함해서 천년의 각서 전체 대곡천을 아우르는 그런 재조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이번에 그 유네스코 시민단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울산시와 또 울주군도 시민을 상대로 아마 대토론회 분명히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 시민들이 또는 울주군민들이 유네스코 문화등재의 관계에 대한 대토론을 통해 갖고 집단지성의 어떤 의견을 도출해낸다면 아마 울산시와 울산군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연댐 안에는 지금 수몰된 제2 안각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곡천 일대의 바위 표면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또는 사연댐 일대에 대한 문화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댐 수몰 당시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표조사 자체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옹태골 암석의 제2암각화 가능성에 대한 이주민들의 증언들이 있었으나 이분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고 2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1세대들이 살아 계셨을 때 이분들에 대한 증언을 체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체계적인 그런 작업들이 안 됐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갈수기에 대곡천 일대의 바위 표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암각화 박물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안면과 떨어진 곳에 새겨진 긴 나팔 부는 선사인, 그리고 꽃사슴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었고, 또 임종해서 이렇게 잡힌 고래나 또는 모래톱에 걸려서 잡힌 그런 고래를 무트로 끌어올리는 대형 그물 그림 또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 하부의 발굴 당시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도 대곡천 안반층에 걸쳐서 그 하석군이 분포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제까지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보존 문제가 많은 다양한 의견과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제대로 진행도 또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장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난 10여 년간 문화재청은 요구하기를 물 수위를 낮추고 그 다음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위 조절만 해결되고 수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문 문제는 울산 시민의 식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종렬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뒤에 사인댐에 고여 있는 물은 지난 50년간 이 대곡천이 흘린 항과 원망이 담긴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인댐은 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히 인위적인 수문이 없어서 홍수에 큰 이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물 문제가 늘 우리 안각화 보존 또 이런 등재에 늘 그림돌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 하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뭐 카이네틱 댐이라든가 그다음 뭐 생태 제방, 뭐 우회 뭐 그런 수로 그런 어떤 저희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각화를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울산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곡천 일대를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재해서 앞으로 울산 시민의 미래 먹거리로 재탄생되기를 그래 바라면서 앞으로 이 또 물 문제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해결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 시급히 물 문제가 해결되고 이 대곡천 안각화 군이 유네스코 등재에 속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울산저널 시민포럼 9번째 시민들의 정책수다가 마지막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패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방구대 안각화는 정말 천혜의 지형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감히 공유천이라 해서 그 공유천 자체도 굽이 또 드문 경관이지만 그런 만큼 물의 흐름이 이렇게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결국은 유속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곳에 방구대 안각화가 새겨져 있고 또 이 방구대 안각화의 안면적 역시 가장 경관 암석이라는 것, 그리고 처마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곳에 새겨진 그러한 것들이 보존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사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남사면은 얼었다가 뭐 이게 풀렸다가 하는 과정, 또 물이 잠겼다가 또 드러나는 과정, 여기에서 이 뭐랄까요, 이 찬기운이 이 해사를 받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다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북사면에 있다 보니까 늘 그늘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그 온도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보존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천혜의 지형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는 이 사연댐으로 인해서 그게 물속에 잠기다 보니까 이 오히려 그 방락 현상 그리고 공동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연댐이 없었다면 그 물살은 이미 수천 년간 검증이 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점점 이렇게 토사 토적물에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물속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수증기를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진취적인 힘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모아서 울산에 그동안 울산에 문해 부엉이 있기까지 하기 이전까지 그 원천이 되었던 힘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공업의 원천인 사연댐입니다. 정말 이 소중한 사연댐도 지켜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살려내는 그런 경제의 원천으로 문화예술, 역사, 이 산업을 아우르는 이런 것들의 원천으로 단지 공업화의 원천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아우르는 그런 원천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천 안가군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는 국격이 달렸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천 안가군의 유네스코 등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민들의 정책 수다의 주제는 사연 많은 사연댐 대곡천은 흐르고 싶다 였습니다. 대곡천을 흐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연댐을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연댐을 철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7,000년 전에 만들었던 안각하군이 겨우 사연댐을 만들어진 50여 년 만에 지난 7,000년보다 더 많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안각하는 물의 양 고문과 잠액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연댐에 수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댐 내부도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식수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방구대 안각가 일대의 대곡천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연댐의 철거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울산저널 시민포럼 9번째 시민들의 정책 수다에 참여해 주신 김용절 선생님과 이기우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